시제라고 하는 거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사의 형태 변화를 시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간단하게 영어 문법에서 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어떤 진도에 따라서 공부를 했냐면 동사 자리에 빈칸이 있을 때 3단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지난 시간의 수일치, 지난 시간의 태, 그리고 이번 시간이 시제예요. 그럼 동사에 대한 것 찾는 문제 해결 방법은 다 배우는 겁니다. 시제라고 하면 그냥 영어 문법에서 말하는 시간 개념이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우선 시제는 단순 시제라고 해서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있고요. 또 진행 시제, 현재 진행이 있고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그쵸? 과거 진행, 미래 진행이 있어요. 그리고 완료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완료가 있고 과거 완료가 있고 미래 완료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시제를 공부하실 때 학습 목표는 뭐냐면 시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시제의 힌트가 되는 부사 표현을 같이 외우는 건데요. 그 부사가 한 단어일 수도 있고 부사 구일 수도 있고 부사절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함께 사용되는 부사 또는 부사구를 잘 외워두시면 됩니다. 시제 학습 포인트는 그렇고 오늘 제가 이 단순 진행 완료 각각 3개씩 총 9가지 시제 중에 가장 강조해서 설명할 부분이 완료 시제의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설명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단순 시제 현재, 과거, 미래부터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현재 시제는 사용하는 경우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낼 때 이때 함께 사용되는 부사가 뭐냐면 빈도부사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항상, 자주, 종종, 때때로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빈도부사가 현재 시제와 함께 잘 쓰인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generally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말이고 regularly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란 말이거든요. 이 2개의 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빈도부사입니다. 현재 시제 뭐랑 잘 쓴다? 아, 빈도부사랑 잘 쓴다. 그냥 일반적인 사실 이야기할 때 예문 볼게요.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2분 다 오전 7시 30분 전에 직장에 보통 출근하신다, 가신다 그랬으니까 여긴 generally라는 부사를 보고 현재 시제 go 이렇게 동사 고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 go 자리에 빈칸이 있을 때 generally 보고 여기 현재 시제 동사 고르는 것. 자,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반복되는 동작이라고 해서요. 어떠한 일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미래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똑같이 반복되는 경우에 현재 시제를 쓰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취미가 등산이라고 해요. 주말에 시간이 없어도 아무리 바빠도 약속을 잡지 않고 매주 토요일에는 등산을 가요. 그러면 지난주나 뭐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등산을 갔어요. 토요일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등산을 갈 거고 별일이 없어도 다음 주 토요일에도 등산을 간단 말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 이렇게 반복되는 동작은 현재 시제를 쓰는데 그 이유는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이어질 내용이지만 굳이 과거나 미래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죠. 가장 기본 시제인 현재 시제를 적용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는 동작을 나타내주는 부사로서 뭐가 많이 사용되냐면 우리 수일치 시간에 배웠던 알파벳 E로 시작하는 거 단수명사랑 쓰는 이 단 기억나세요? 저희 딸 얘기했던 each나 every와 함께 시간 표현이 쓰이면 매일, 매주, 매달, 매 분기마다, 매년 이런 말이 있으면 반복을 뜻하잖아요. 이럴 때도 현재 시제를 씁니다. 예문에서 확인해 볼게요. 나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나의 남편과 스쿼시를 한다. 이때는 매주 토요일 오전이라는 반복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부사 힌트가 있죠. 그래서 현재 동사를 고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 과거 시제인데 과거 시제를 따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외울 게 별로 없어요. 개념 자체는 과거에 이미 끝난 동작이나 상태 나타낼 때 과거 이미 끝난 거예요. 자, 함께 사용되는 부사로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once 이거 하나 정도입니다. once라고 하면 설명 잘 들으세요. once는 원래 한 번이란 뜻이죠. once, twice, three times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데 이 once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로 사용되면 이 once가 시간 부사로 사용되면 한때란 뜻이 있어요. 한때. 무슨 뜻?
한때. 한때니까 과거 시제랑 쓰는 거죠. 한 번은 한 번인데 예전에 한 번은 한때라는 뜻이니까 과거 시제랑 쓰는 게 뭐다? once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외에 지난주, 지난달, 지난 분기, 작년 외울 필요 없고 뭐 2시간 전에, 10년 전에 외울 필요 없죠. 전에가 있으니까. in 다음에 과거연도 있을 때만 미래 말고 in 1999 이런 거요. 1999년에. 예. 1999년만 좀 웃기죠. 네. 누구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예문 볼게요. 자, 토마스는 2018년에 900번 이상의 테스트 후에 새로운 방법 하나를 마침내 발견했다. 여기 과거 동사를 쓴 이유가 뭘까요? 그쵸? 2018년에 과거 나타내는 부사 구가 있으니까 과거 시제가 됐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그럼 뭡니까? 미래죠? 미래 시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추측, 예상 등을 나타낼 때 미래 시제를 써요. 그리고 또 하나 그냥 개념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말하는 사람의 의지, 주어의 의지를 표현할 때도 미래 시제를 쓰기도 하는데요. 말하는 사람 또는 주어의 의지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미래 시제는 토익에서는 문제로 잘 내지는 않지만 요 예문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예문을 하나 알고 있어요. I will kill you. 예, 좋은 문장이죠. I will kill you. 내가 널 죽일 것이다. 네, 죽이면 안 돼요.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담긴 거죠. 죽이면 살인자가 되니까 그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쓴다. 참고로 아시고 미래에 대한 예상. 자, 함께 사용되는 부사가요. 기억해야 될 게 외워야 될 게 두 개입니다. shortly하고 soon인데요. soon을 알고 있다면 shortly 하나만 더 외우시면 되는데 shortly가 짧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soon과 동의어로 곧입니다. 곧. 곧, 얘도 곧, 얘도 곧,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쓰이겠죠. 자, next 들어간 표현. 다음 주, 다음 달, 다음 분기, 내년. 외울 필요 없겠죠. 요거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as of는 우리말로 하면 무엇 무엇 불오란 뜻이에요. 불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as of 다음에 뭐가 나올 때 미래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내일부로 저희 상점의 제품이 모두 30% 할인 판매됩니다. 그러면 내일부로란 말은 내일부터죠. 이렇게 as of가 뭐뭐부로 뭐뭐부터란 뜻인데 뒤에 미래가 있으면 당연히 미래 시제 쓰겠죠. 예문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는 곧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곧. 기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There will be a grand opening ceremony of Dublin City Public Library soon. 이죠? 곧 미래를 나타내요. 더블린시 공공도서관의 이게 대개관식 오프닝 세러머니 그러면 개회식, 개업식, 개관식이 있을 것이다. soon을 보고 여기 will be 미래 시제 골라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재, 과거, 미래 단순 시제라고 하는 거 3개 정리했고요. 다음은 진행 시제입니다. 그럼 당연히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이 있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비동사 더하기 ing가 진행형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럼 현재 진행이면 비동사의 현재형인 am, are, is 더하기 ing가 현재 진행이에요. 그럼 뜻은 뭐뭐 하고 있다 또는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하겠죠. 언제 쓸까요? 외울 거 없어요. 진행 시제 굉장히 쉬워요. 현재 시점에 진행 중인 일을 나타낼 때 씁니다. 뭐뭐 하고 있다, 하는 중이다. 따로 외울 부사도 별로 없고요. 보통은 현재 시제 힌트가 나와 있는데 그게 진행 중임을 나타낼 때는 현재 진행형을 쓰고요. 일반적인 사실 같은 거 나타낼 때는 현재 시제를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예문 확인하겠습니다. I'm having a great time with my friends at the moment. 여기 at the moment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요거? 이게 moment가 순간이잖아요. 그럼 순간이면 그 순간에 란 말인데 이 그 순간이 언제냐면 지금 이 순간. 예. 지금이란 뜻이에요. 지금. 예, 갑자기 노래를 해서 죄송합니다. 예. 나는 지금 나의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금 동작을 나타내고 있으면 진행 중이면 현재 진행형 쓰면 돼요. 자, 다음에는 과거 진행 시제. 이거 외울 필요 없겠죠? 왜? 과거 시점에 진행 중이던 일 나타내면 돼요. 그리고 생긴 모양은 비동사의 과거형 was나 were 더하기 ing 쓰면 되겠죠. 뭐뭐 하고 있었다, 뭐뭐 하는 중이었다가 되겠죠. 예문
The committee was deciding on negotiation when I entered the conference room. 여기는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왜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부사 한 단어가 이 과거 진행형 시제에 힌트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부사절이 힌트예요. 보세요. 여기 왜 과거 진행이 되냐면 그 위원회는 내가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협상에 관해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즉, 내가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라는 말이 이미 과거를 나타내주는 힌트가 되잖아요. 이렇게 부사절이 힌트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제 미래 진행 나왔어요. 남았어요. 미래 진행. 미래 진행이면 비동사의 미래형이면 willbe죠. will be ing가 미래 진행이에요. 근데 당연히 미래 한 시점에 진행되고 있을 일을 나타내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뭐뭐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요. 예문 한번 볼게요. 길지만 그냥 해석만 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일 오후 10시경에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라이브 밴드의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일 밤에 파티 같은 게 있어. 무도회 같은 게 있는데 그 행사의 스케줄상 10시부터 뭐 11시, 9시부터 11시는 뭐 댄스 파티다. 댄스 춤을 추는 거다. 그러면 이때 10시경에 오면 이미 춤을 추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미래 진행형 시제를 쓴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미래 진행을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런 의미로 토익에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강조했던 완료 시제 개념 중에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힘을 주어서 강조해서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완료는 동사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이 들어본 것처럼 have 더하기 pp나 has 더하기 pp예요.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s고요. he나 she. 주어가 1인칭, 2인칭 또는 3인칭 복수면 have죠.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정리하기 위해 과거 시제랑 구분해야 되는데 설명 잘 들으세요. 과거 시제는 과거의 한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음을 나타내주는 시점의 개념, 점의 개념이고 현재 완료라고 하면 현재 완료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기간, 선의 개념이에요. 요약하면 과거는 과거의 점, 시점의 개념이고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쭉 선, 기간의 개념이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재 완료는 용법이 4개가 있어요. 계속, 결과, 경험, 완료. 그런데 토익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계속적 용법이고 말 그대로 과거에 시작된 일이 쭉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으면 그건 현재 완료의 계속용법이라고 하고 개념의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계속될 때.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해석하냐면 해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장마철이에요. 장마철이라서 이틀 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틀 전에 비가 딱 오고 그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끊이지 않고 계속 비가 와요. 지금 이 순간까지. 그럼 이틀 동안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거죠. 이런 게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에 해당되는 건데 토익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4가지 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계속적 용법입니다.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계속되는 건 이때 함께 사용되는 부사 또는 부사구 표현을 4개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since 과거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since가 뭐뭐 이후로 이래로 라는 뜻 들어보셨죠? since만 외우지 말고 since 과거라고 외우는 겁니다. since 과거. since가 전치사면 과거 명사. since가 접속사면 뒤에 주어하고 과거 동사 나와요. 그 다음에는 알파벳 2글자 in the last나 past 뒤에 명사 나오겠죠. 얘가 형용사 역할 하니까. 그럼 얘가 뜻이 뭐냐면 지난 명사 동안이에요. 지난 뭐뭐 동안. 자, 이번에는 알파벳 3글자 for the last나 past 얘네 그리고 하나 더 4글자 over the last나 past 기간 명사 이 3가지 표현 있죠. 밑에 3개 in the last나 past, for the last나 past, over the last나 past는 다 같은 뜻이에요. 의미가 지난 뭐뭐 동안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해석은 쓰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메모해 두시고 기억하세요. 자, 암기 어떻게 한다?
현재 완료를 토익 시험에서 물어보면 거의 8, 90%는 이 계속적 용법을 묻고요. 그때 힌트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줘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since. 이럴 때 어떻게 해요? since 과거, in the last나 past, for the last나 past, over the last나 past가 있으면 그냥 have pp 고르면 돼요.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자, 예문 확인할게요. 자, 여기는 I have worked for this company since 2001 이렇게 쓰거나 I have worked for this company since I moved in this town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시제가 현재 완료가 되는 이유가 여기 이렇게 since 과거 명사, 과거 동사라면 여기 현재 완료 쓴다. 해석은요. 나는 2001년 이후로 또는 나는 내가 이 도시에 이사 온 이후로 이 회사에서 일을 해오고 있다. 이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예문 또 볼게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나는 지난 16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을 해오고 있다. 여기는 in the last나 past를 쓰면 뭘 써야 돼요? have worked. in 말고 뭐 써도 돼요? 세 글자 for the last나 past를 써도 have worked. 그 다음에 네 글자 뭐요? over the last나 past 써도 have worked. 의미 세 개가 같습니다. 자, 현재 완료 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계속적 용법 정리했고요. 그 다음은 결과용법인데 여러분 현재 완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선, 기간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재 완료의 결과용법은 뭐냐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현재까지도 똑같이 그 상태가 이어지는 거예요. 개념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우리 왜 여학생들이 노래방 가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노래 1위가 뭐예요? 1위는 유명한 노래죠. 고해죠. 고해. 임재범의 고해. 자, 2위는 뭔지 아세요? 2위. 2위가 쉬스곤입니다. 쉬스곤. 스틸아트의 쉬스곤. 굉장히 헬 고음 곡이죠. 자, she's gone은 she has gone의 축약형이고 이 she's gone이 과거 시제인 she went와 이 현재 완료인 she has gone의 차이점이 뭔지를 알면 이 결과용법이 해결돼요. she went는 단순히 그녀가 과거에 떠나갔다라는 사실만 나타내주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나한테 돌아왔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she has gone은 그녀가 떠나갔죠. 그리고 그 상황이 그대로 현재까지 이어지면 내 옆에 지금 그 여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 제목이 she's gone이고 애절한 거예요. 자, 예문 하나 보고 확인해 볼게요. 자, 나는 유럽의 긴 여행 후에 나의 가방을 잃어버렸다를 현재 완료로 썼어요. 그럼 가방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그렇죠. 못 찾았죠. 왜? have lost니까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사실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죠. 못 찾은 거예요. 만약에 그냥 과거 동사 have를 빼고 lost만 쓴다면 잃어버렸다라는 과거의 사실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자, 이렇게 이해되시죠? 다음에 세 번째 경험용법. 이건 현재 완료의 경험이니까 과거의 어떤 한 시점의 경험을 묻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시간, 쭉 이어지는 시간의 경험을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너 미국 가봤니라고 할 때 Did you go라고 물어봐요? Have you been이라고 물어봐요? Have you been 이렇게 물어보죠? 예, 그 예문이에요. 보통은 이런 부사와 함께 잘 사용되는데 이거 토익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중고등 영어에서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여기 너는 미국에 가봤니? 라고 할 때 이렇게 묻잖아요. Have you ever been to the United States?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 ever 들어간 거 이제까지란 뜻이고요. 그래서 현재 완료를 쓰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간 중에 경험이 있느냐를 묻는 거죠. 네 번째는 굉장히 쉬워요. 현재 완료의 완료용법인데요. 말 그대로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 막 완료됐을 때 과거에 시작된 일이 방금 막 완료됐을 때 함께 사용되는 부사가 여기도 있지만 얘네 토익에선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걸 주고 현재 완료 시제 답을 찾아라. 이게 아니에요. 안 나와요. 거의 뭐가 나온다? 아까 4개 since, in, for, over, the last나 past 있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예문 그녀는 2, 4분기 매출 보고서를 막 끝마쳤다. 이런 얘기죠. 작성은 과거에 시작했지만 쭉 작성해 오다가 이제 막 끝마친 거죠. 현재 막. 현재 완료의 완료. 자, 다음은 과거 완료랑 미래 완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여기 just하고 has pp 표시하고요.
과거 완료는 have의 과거의 형태인 had pp를 쓰고요.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봤을 법한 대과거 용법이라는 게 이 토익에 등장하는 과거 완료랑 같은 건데,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그걸 소위 대과거라고 하거든요. 개념은 이래요. 과거보다 더 과거면 대과거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더 과거가 대과거인데, 토익에서 과거보다 더 과거면 그냥 had pp 쓴다.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과거보다 더 과거는 뭐다? had pp. 예문 볼게요. 내가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특강은 이미 시작됐다. 자, 잘 생각해 봐요. 내가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특강이 이미 시작했어요. 그럼 강의실에 들어간 게 먼저예요? 특강이 시작된 게 먼저예요? 특강이 시작된 게 먼저죠. 그러니까 특강이 시작된 거는 had pp 과거 완료. 왜? 들어간 게 과거잖아요. 과거보다 더 과거면 had pp. 이렇게 과거를 기준 시점으로 주고 그 전에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had pp를 골라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자, 다음은 미래 완료입니다. 미래 완료는 have의 미래니까 will have pp 형태로 써주면 돼요. will have pp. 자, 이거는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딱 이어지다가 여기 현재 딱 완료가 되겠죠. 하지만 미래 완료라고 했으니까 완료되는 시점이 현재를 지나서 여기쯤 미래, 여기쯤 미래, 여기쯤 미래 언제든 완료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각각 완료가 되는 미래의 시점이 다르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미래의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데, 이걸 주어요. 미래 완료되는 시점을 예를 들어 뭐 7월까지 또는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이런 식으로 미래 기준 시점을 주고 미래 완료를 답으로 찾아라 이렇게 문제를 내는데, 중요한 건 토익 시험에서 미래 완료 시제는 시제 문제의 정답으로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해도 1년에 20여 번의 시험 중에 한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시제 문제로. 자, 예문 하나 볼게요. 나는 나의 동료가 돌아올 때쯤, by the time이 접속사입니다. 뭐뭐 할 때쯤 나의 일을 끝마치게 될 것이다인데, 여기 미래 완료 썼잖아요. 나의 동료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죠. 돌아올 때쯤이라고 하는 이 by the time 절이 이게 미래의 기준 시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쯤에는 끝마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 완료를 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다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간단하게 한 1, 2분 동안만 우리 교재에 어디냐면 150 3페이지와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동안 공부했던 시제랑 태 문제를 간단하게 1, 2분 동안만 정리하고, 오늘 과제 또 한 군데가 155페이지입니다. 시간 좀 길어졌지만 요거 한 번만 같이 해봐요. 금방 끝나요. 자, 일단은 시제 찾는 문제예요. 교재에 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일단 보기를 보고 보기 쭉 눈여겨 본 다음에 이게 무슨 문제인지 파악하죠? 이게 다 동사니까 동사 선택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뭐 봐요? 문제지로 가서 문제지를 쭉 읽은 다음에 얘가 주어, 여기 동사. 동사 자리에 어떻게 풀어요? 수, 태, 시. 근데 딱 봤더니 시제 힌트인 뭐가 있어? 우리 아까 했던 since가 있죠. since 과거. 지난 지진이니까 since하고 과거 나왔죠? 그럼 여기 정답 뭐예요? since 과거. 현재 완료가 정답이에요. 그렇게 풀면 돼요. 바로 정답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태 문제가 나왔어요. 일단은 얘가 문제로 나오면 여러분 보기를 보고 선택지 먼저 확인하죠. 선택지 읽어요. 봤더니 동사가 하나, 둘, 동사 아닌 거 지우고, 그 다음에 동사 자리인 거 확인이 되면 수태시 이렇게 문제를 풀죠. 그죠? 자, 그러면 문제를 봅니다. 보기를 봤더니 아까 단수 동사, 복수 동사에 있는데 주어가 단수잖아요. 복수 동사 지우고, 빈칸 뒤에 목적어가 없죠. 전명구, 신의 한수 생략하면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 이렇게 고르면 되잖아요. 수동태가 아까 어떤 거였어요? 이거였죠, 이거. 수동태 어딨어? 요거 was held,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숙제 잘 하시고요.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